지금 질문들이 대부분 마사지에 대해서도 많이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케타니 마사지? 네네. 이거는 오케타니 마사지는 일본에서 사실 이제 한국 조선사가 가서 들여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유가 양이 적고 이제 그럴 때는 오케타니 마사지 같은 걸 받게 되면 모유 양을 증가시킬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유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많이 빨아주면 빨아준 만큼 생성되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하루에 5번 빨렸다. 그럼 5번 빨린 만큼만 머릿속에서 너는 생성하면 돼. 해서 그 양만큼만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마사지로 늘긴 하지만 아이를 좀 더 자주 빨려서 이렇게 늘리는 그게 더 기본적인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출산 전에 굳이 꼭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해서 효과가 있다는 사실 거는 오케타니 제가 말하는 마사지는 출산 이후에 이제 모유 수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전량이 적을 때 하는 마사지를 말씀드린 거고, 임신 동안에 하는 마사지는 사실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 전량이 많고 적은 거는 기질적인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수유를 자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관건이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질문 중에 태동 검사하시면서 간호사분이 막다른 유방 마사지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태아가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마사지를 하면 이 점에 그거는 대해서는? 사실 그냥 본인이 생각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예. 가슴을 마사지 한다고 해서 아기가 내려가 있는 아기가 올라갈 리는 사실 없겠죠. 호르몬이 뭐가 있나? 어차피 막달에는 자궁 수축을 할 수 있어서 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애기가 그럴 수 올라간다는 있죠. 얘기는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지 하시는 분들도 37주 이전에는 마사지 하는 거 되게 꺼려 하시는 이유가 조산이 사실 이 마사지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제 만약에 연관 관계가 이렇게 돼서 그 시기에 그 조산기가 있다 그러면 좀 약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자연출산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위해서 마사지는 미리는 받고 싶고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조산기가 일어나면 어떠냐는 질문도 저도 둘러로서 굉장히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병원에서 일하시던 모유 수유 전문가분인데 마사지로 조산기를 일으키려면 매일 1시간 이상씩 본인을 하셔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통이 좀 느려진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유륜을 자극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갑자기 막 어떤 진통이 막 생겼다고 하는 분은 못 들어봤어요. 저는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출산을 하면서 진통이 안 생겨서 이 유륜 마사지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정말 몇 시간 내내 근데 진통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냥 잔잔하게. 사실은 이제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모유수유 마사지를 스스로 수가 있는 거죠. 30주 이후가 되면 이제 그 기저부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기계식 마사지라 해서 유선 있는 이 부분을 만져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가슴과 그 뒤에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을 좀 약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마사지가 모유를 좀 원활하게 나오는 방법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가슴을 준비했어요. 달팽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너무 적나라해. 아, 왜? 난 부럽구만. 그래서 좀 그냥 두 손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한 손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 옆에 있는 기저부를 좀 떨어뜨려 준다라는 거고, 근데 손바닥은 이 가슴을 만지지 않아요. 그래서 손 난로에서 옆에 있는 느낌으로, 그 느낌상으로 해서 떨어뜨려 준다. 그래서 3번 정도, 1번, 2번, 3번 그렇게 한 다음에 사선 방향으로 해서 가슴을 위로 이제 올려주면서 그 뒤에 있는 그 기저부를 떨어뜨려 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손 바닥으로 여기를 만지지 않고 옆에 있는 부분을 해서 3번을 딱 해주는 거고요. 아랫부분에서도 이 가슴 전체를 들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서 3번을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셀프 마사지 방법의 끝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37주부터는 유륜 마사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마사지 하는 방법은 유두가 이렇게 있으면 앞 뒤로 해서 이렇게 하는 마사지 방법, 그리고 이제 이 유륜 부분을 잡고
또 그냥 옆으로 이렇게 동굴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37주부터 샤워를 하실 때 해주시면 좋고, 그 샤워하시기 전에 저희가 여기 피지가 많이 차 있으면 또 초유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피지를 빼는 방법이, 피지는 지방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방기로 녹아요. 그래서 뭐 올리브유 같은 거를 화장솜에다가 좀 묻혀가지고 샤워하시기 전에 양쪽에다 딱 해놓고 10분 정도 놓고 그 다음에 살짝 닦아낸 다음에 유륜 마사지 하고 그 다음에 샤워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가슴과 유두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한몰 유두다라고 하는 게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게 한몰 유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젖꼭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유두고요. 좀 살짝 들어가서 좀 짧은 유두는 이제 좀 짧은 유두,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 유두 꼭지가 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유두가 한몰 유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몰 유두도 가성 한몰 유두가 있고 진성 한몰 유두가 있거든요. 딱 이렇게 만졌을 때 만지면 튀어나오는 유두는 사실 가성 한몰 유두예요. 그러니까 수유를 할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좀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다, 뭔가 근육이 당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성 한몰 유두여서, 그거는 유두, 아기가 태어나서도 유두 보호기 같은 거를 끼고 수유를 하면 점차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죠. 엄마들 중에 이 한몰 유두를 이렇게 빼내려서 교정기. 처음부터 교정기를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유두 교정기는 가운데 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딱 해놓고 브래저를 딱 차게 되면 그 뚫려 있는 그 구멍 안으로 유두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차고 있으면 사실 되게 이 각질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왜냐면 혈관이 딱 막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5분 정도 하고 떼고, 그 다음에 점차 시간 늘리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 유두 보호기 같은 거 껴서 그냥 수유 시작해도 충분히 전 늦지 않다고 봐요. 나는 교정기는 안 해봤어요. 근데 아기 낳고 보호기를 해도 보호기만 했던 충분히 네. 아기가 빨아주는 그 힘이 빨아주니까.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 아기가 빨 때는 나와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번 유둔 사람들은 또 빨고 나면 쏙 들어가고. 맞아.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빨고 나면 들어가는데 이게 아기가 빨 때 나와 있을 때 얼른 빼고 물려요. 그쵸. 그 나온 그거에서 계속 끼고 그걸 먹이는 게 아니라 잠깐 나왔을 때 얼른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8개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애기도 힘이 세고 입도 커지기 때문에 보호기 없어도 유두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애들이 빨아서 빼요. 맞아요. 왜냐면 유륜 자체가 굉장히 8개월 정도 되면 부드러워져서 빨기가 편안하거든요. 3일에서 5일 사이에 초유가 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은 사실 아이들은 너무 이렇게 먹는 게 없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면 아기한테 당이 떨어진다는 것은 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